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플로스 21년도에 발표된 Prolonging 3D NAND SSD Lifetime via Read Latency Relaxation 논문을 발표하게 된 오승택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SSD의 구조, 리드 그리고 SSD를 읽는 방식과 이로 인한 리드 디스터번스가 에 대해 설명을 한 뒤 Lifetime Aware Read Latency Relaxation 이라는 이 리드 디스터번스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그 목표와 그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음 관련 논문 그리고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장단점을 볼 예정입니다. 먼저 본 논문의 연구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D 낸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SSD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좁은 영역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그림에 있는 2022년 마이크론의 232단 랜드의 경우 다이 면적 1제곱밀리미터당 15기가비트, 약 1.9기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며 한 개 셀을 8개 전압 수준으로 구분하여 3개 비트를 저장하고 있는 TLC를 넘어 4비트가 들어가는 QLC가 시판되고 있고 심지어 5비트가 들어가는 PLC까지도 연구 중입니다. 이는 저장 용량 대비 단가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두 자릿수 기가바이트 퍼 세크 단위의 초고 성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저장 장치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드디스크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난드셀 자체의 크기와 정보를 구분하는 전압 간격이 작아지면서 아주 조금의 읽기 또는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도 전화 수준이 달라져 정보가 잘못 읽힐 수 있습니다. RBER, Robit Error Rate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수준까지도 나오는데 이는 4kB, 32,000개 비트를 읽을 때 잘못 읽히는 비트 개수 기대값이 3개에서 30개까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만 가지고는 저장 장치는 고사하고 컴퓨터의 구성 요소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ECC, 에러 커렉션 코드를 추가하고 이런 오류가 상당 부분 독립적임을 이용해서 이 ECC를 이용해 정보를 복원해내서 복원할 수 없는 uncorrectable error rate를 10의 마이너스 한 10몇 제곱, 17, 18제곱 수준으로 낮추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셀 크기가 감소해서 얀드셀 수명이 짧아지는데 조금만 성능 저하가 발생해서 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오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논문이 나온 2021년을 기준으로는 시판되는 TLC도 수백 회 정도의 PE 사이클만 거치면 제도사 보증 TBW를 넘어가서 네, 그, 토탈 밴드위스를 넘어가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데이터 손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류율이 높아지면 다시 읽기 또는 에러 커렉션을 더 많이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해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트 커맨드를 직접 호스트가 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드 역시 SSD 내부에서 라이트를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리드 과정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가 주변 셀의 전하 수준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가 바뀔 수 있고 정도가 심해지면 에러 커렉션이 동작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자주 읽은 데이터는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쓰기를 진행합니다. 라이트를 많이 하지 않는 워크로드도 이로 인해서 SSD에 상당한 부하를 주어서 웨어아웃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SSD의 구조와 읽기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SSD는 랜드칩 아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할 데이터를 컨트롤러와 디램을 이용하여 호스트와 주고받습니다. 컨트롤러 아래 채널이 있고 각 채널 아래에 다이나 칩이 들어있고 그 아래에 플레인 블록 나뉘고 이 블록 안에도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가 나뉘는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아실 것이고요. 이 페이지 아니 데이터 안에는 수많은 플래시 셀이 있어서 이들이 전자를 가두어 두면서 이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지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수준에서 파랄리즘을 활용해서 SSD가 매우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각 블록 안에는 워드 라인들이 각각 셀 하나하나로 셀 여러 개로 이어져 있고 그 셀에서 전하 수준을 파악해서
볼티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3D 랜드의 경우 버티컬 채널 아키텍처라는 걸 쓰는데 이것을 쓰면 한 블록 안에 있는 거의 모든 페이지가 리드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5번 워드라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다고 합시다. 다른 곳의 데이터가 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읽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레이어 외에 다른 노란색으로 표시된 레이어들은 높은 패스 볼티지를 가해서 신호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높은 전압을 가하면 문제는 각 셀이 절연되어 있다고 해도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약간의 전하가 셀 내부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하 수준이 바뀌는 것을 리드 디스터번스라고 합니다. 이 리드 한 번 한 번에 의한 리드 디스터번스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들이 더해져서 데이터를 손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 밀도의 증가로 전하가 아주 조금만 빠져나가나 들어가도 데이터가 바뀔 수 있게 되면서 리드 디스터번스 미티게이션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리라이트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리드 디스터번스 미티게이팅 리라이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SSD를 대상으로 같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리드만 했을 때 그 몇 번 했는지에 따른 리드 레이턴시 변화입니다. 이, 이것으로 리드 디스터번스가 실제로 이걸 리라이트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프 A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수백 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레이턴시를 보여주지만 그래프 B와 같이 조금 읽다 보면 수 밀리세컨드 단위의 레이턴시가 나오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프 C처럼 음, 10, 10밀리세컨드 심지어 1초에 가까운 단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각각 전부 다 축이 각기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참고하면서 보시고요. 아예 B처럼 복구 불능 에러가 나서 되는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먼저 제시한 경우를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될 실험은 실제 SSD에 라이트를 한 뒤에 16KB 얼라인드 랜덤 리드를 지속적으로 약 6개월간 했을 때 리드 레이턴시와 얼마나 라이트가 일어났는지를 트래킹 해본 실험입니다. 파일 시스템이나 시스템 매니지먼트 없이 다이렉트 IO만 진행하므로 메타데이터 라이터 등이 발생할 수 없고 빌트인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작성되었는지를 활용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10종의 SSD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분량상 이 가운데 3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D 랜드 TLC 120기가 SSD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읽기를 계속함에 따른 누적 쓰기 데이터 양의 변화이고 왼쪽 아래 그래프는 일반적인 리드 레이턴시 디스트리뷰션,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레이턴시가 특별히 긴 리드 비중입니다. 5달 동안 17MB per s 리드를 했는데 이는 약 200TB 정도에 상당하는데 이에 따른 라이트가 1TB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SSD의 TBW가 90TB인데 실질적으로 리드, 리드 디스터번스 리라이트만으로 TBW를 채우려면 여기 나온 이만한 워크로드를 20년 이상 한시도 쉬지 않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리드에 의한 퍼포먼스나 라이프타임 디그레이데이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D 랜드의 경우는 이렇고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좀 초기에는 오래 걸리는 리드가 스파이크가 났다가 이후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처음에 막 쓴 데이터를 읽기 시작해서 몇십 번 정도 읽었을 때는 일부 디스터번스가 일어나서 에러 커렉션이나 전압 재측정이 필요해서 레이턴시가 길게 나타나지만 아직 백그라운드 리라이트를 시작할 기준만큼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고 롱 레이턴시 리드가 늘어나면서 백그라운드 리라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새로 쓰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낮게 레이턴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SSD는 3D 랜드 QLC 240기가 SSD입니다. 밑에 두 그래프는 레이턴시 분포에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리라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인데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라이트가 아까보다
더 많은 라이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6MB per 세컨드 구간에는 하루에 약 120GB의 라이트가 발생합니다. SSD의 제조사 보증 라이프 타임이 50TB인 걸 감안할 때 이 속도의 리드를 56MB per second로만 반복을 한다고 해도 14개월 만에 초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SSD가 뭐 대형 서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워크로드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빨리 이 워런티 라이프타임을 초과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SSD는 백그라운드 리라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리드를 계속 반복해도 리턴 데이터 정보가 바뀌지 않지만 그 결과 밑에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긴 레이턴시가 점점 늘어납니다. 에러 커렉션 엔진과 리리드가 반복되기 때문에 긴 리드 레이턴시 비중이 늘어나고 다시 쓰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 데이터가 완전히 손실되는 데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드 디스터번스 미티게이션 방식인 라이프타임 어웨어 리드 레이턴시 릴렉세이션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리드 디스터번스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일반 통상적인 레이턴시를 한참 넘어서는 레이턴시가 나올 경우 아니면 블록을 특정 횟수 이상 읽었을 경우에는 이 블록을 백그라운드에서 리라이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치가 낮을 경우에는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즉각적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 SSD 라이트 타임이 짧아지고 이를 밑에 그래프 퍼포먼스 드리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레이턴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반면에 이 기준을 높게 잡아서 레이턴시가 아주 길어질 때 비로소 리라이트를 할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지고 네, 어, 즉각적인 데이터 손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이 반대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더 오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은 애플리케이션마다 각각 리드 레이턴시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예를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스토리지 레이턴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예를, 음, 예를 들어 뭐 이북 블록에서 읽거나 뭐 계속해서 뭐 링크드 리스트로 이 페이지를 읽었다가 계속 스토리지 안에 있는 걸 읽을 경우에는 하나를 읽어와야 비로소 그 다음 거를 읽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리드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하지만 비디오 에디팅이나 시간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리드 레이턴시에 비해 컴퓨팅 연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스토리가 느려져도 전반적인 수행 시간에 사실상 영향이 없고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을 정도의 리라이트만 하면 충분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레이턴시 센시티브 데이터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SSD와 애플리케이션이 단독으로는 레이턴시 센시티브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SSD는 명령어와 대상 주소만 받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벨 타이밍 인포메이션을 알지 못하고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데이터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됩니다. 반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SSD에서 리드가 오래 걸렸는데 이게 데이터 디스터번스인지 리소스 컨텐션이나 가비지 컬렉션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줄러 그런 것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SSD 코디자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간단하게 인터벌 랭스라는 베리어블 하나만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힌트로 보내주면 SSD가 이에 맞춰서 리라이트를 많이 할지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페이지 리드가 올 때 인터벌이 시작이 되고 이 인터벌 길이가 밑에 그림에서 네모 크기로 나오는데 이 길이를 어느 정도 할지를 호스트 쪽에서 알려주면 됩니다. 페이지 리드를 시작하고 나서 인터벌 이 끝난 다음에 페이지 리드가 하나 더 시작하면 이제 앞에 인터벌은 끝난 것이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새 인터벌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안에 다 모두 리드가 인터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벌 중에 빈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인터벌의 시간이 모든 시간이 SSD가 일을 하는 데 쓰였다면 이 시간 동안은 SSD가 바빴기 때문에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뭔가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인터벌 동안에 빈 시간이 있으면 위에서 뭐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SD 퍼포먼스가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그래서 인터벌이 가득 차 있다면 이때는 퍼포먼스가 로, 길어진 리드 레이턴시에 상당히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롱 리드 4번 그림에서 K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와 같은 롱 리드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다시 리라이트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라이트를 아주 극단적으로 길어져서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리라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앞에 말, 이것이 앞에 설명한 방식대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스토리지 오퍼레이션이 익스큐션 타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고 스토리지가 대부분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 때문에 꽤 레이턴시가 길어져도 리라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별 전반적 성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레이턴시 센시티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인터벌 랭스를 보통 리드 타임에 한 몇 배 수준으로만 설정을 해가지고 롱 리드가 나오면 거의 바로 리라이트가 되도록 하고 레이턴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일반 리드 일반적인 리드 타임의 수십 배 수준으로 설정해서 좀 어지간히 길어지지 않는다면 리드가 리라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벌 랭스도 짧고 이걸 저장할 정보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트래킹 메타데이터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인터벌 랭스는 그리디 이터러티브 어프로치로 어플리케이션마다 처음에는 조금 짧은 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길게 하면서 퍼포먼스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때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아이로 해서 퍼포먼스가 별 영향이 없이 라이프 타임의 리라이트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이로 합니다. SSD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I 값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I가 뭐 여기서 반대로 썼는데 I가 아니구나. 아이가 최대한의 값인데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도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최대한의 값으로 예를 들어 A와 B가 애플리케이션인데 A는 자기 혼자만 돌아갈 때는 20ms까지로 앞에 말한 방식으로 그리디 이터러티브하게 확인했고 B 애플리케이션은 3ms로 확인했다면 여기서 3ms를 주게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힌트 커맨드 자체는 시스콜 인터페이스로 SSD에 명령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멤 오버헤드가 거의 없고 상당히 긴 멤 인터벌을 수십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더라도 트래킹 데이터는 몇 킬로바이트 단위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헤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성능 평가를 를 설명합니다. 여기 이 성능 평가를 여기서 FEMU NVMe SSD 에뮬레이터를 써서 했는데 여기서는 QLC였고를 사용했고 리드 레이턴시가 LSB부터 MSB까지 90, 120, 150, 180 마이크로 세컨드. 프로그램 타임은 1ms, 이레이즈 타임은 3ms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8채널 16칩에
각 칩에 256개 블록, 1024개 페이지, 8KB 씩. 리드 디스터번스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드가 삼- 한 블록 안에서 4960번 이 페이지를 읽을 때, 즉, 또는 블록 전체에 걸쳐 40차례 리드 라운드를 했을 때, 이 데이, 데이터, 블록 안의 데이터는 리드 레이턴시가 올- 원래 리드 레이턴시만큼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리드 레이턴시가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최대 5번까지만 가능하고 6배로만 늘어나시는데 7배로 늘어나게 되는 순간에는 아주 긴 것으로 간주돼서 데이터가 이제 손실될 가능성을 걱정해야 될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리라이트가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리라이트를 해야 된다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SSD 코디자인 어프로치는 퍼포먼스 드리븐 미티게이션과 라이프타임 드리븐 미티게이션을 과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퍼포먼스 드리븐 미티게이션은 자주 여러 번 읽은 자주 읽은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다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더 확실하게 어떤 방식인지를 몇 번을 읽을 때 되는 건지 아니면 레이턴시 증가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라이프타임 드리븐 미티게이션의 경우는 리드 레이턴시가 5번 넘게 연장이 될 때, 즉 원래 기준치에서 7배에 도달했을 때 리라이트를 실행합니다. 먼저 신테틱 워크로드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T1, T2, T3 워크로드는 스루프 타겟티드, 레이턴시 인센시티브 워크로드로 디크립션 시크립트를 이용해서 1GB 파일을 키를 가지고 디크립션 하는 것, DSTD를 이용해서 1GB 파일을 그 압축을 하는 것, 그리고 이 1GB 파일을 WC를 가지고 라인 수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세 개 모두 리드 온리 워크로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스토리지가 아니라 메모리를 거쳐 STD 아웃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우 이 워크로드는 전부 리드 온리이고 T1과 T2의 경우는 특히 데이터를 읽어와서 연산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SSD에서 읽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느려지더라도 성능의 영향은 CPU의 연산 속도에 의해 더 많이 받으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반면에 T3의 경우는 읽어서 새로 주기 시작하는 뉴라인 캐릭터 개수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SSD 읽기 속도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 에서 다고 크로드에 대해서 R과 RW 그래프가 2개씩 나오는데 R은 이렇게 이 리드 온리 워크로드만 수행하는 것이고 RW는 FIO 랜덤 라이트 워크로드를 동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T1부터 T3 중에 하나랑 FIO 0.1기가 랜드 라이트 16K 블록 사이즈 IO 뎁스는 1, 다이렉트는 1로 해서 리드 대 라이트 비중이 10대 1이 되도록 합니다. RW를 추가한 것은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동시에 수행될 때에도 이 애플리케이션 SSD 코디자인 어프로치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래표에서 퍼프와 라이프는 비교 대상인 퍼포먼스 드리븐과 라이프타임 드리븐 어프로치이고 1부터 64까지 숫자는 인터벌 값을 0.1ms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실행 시간의 차이인데 예상대로 T1, T2의 경우는 퍼프 라이프 그리고 그 사이의 다양한 인터벌 값에 대해서 실행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반면 T3의 경우는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 아래 I 값은 I를 늘렸을 때 성능 악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가장 긴 인터벌 값으로 짧게 시작했다가 점점 늘리면서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과정에서 쓰인 데이터의 양인데요. 퍼프는 가장 쓰이는 데이터가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쓰이는 데이터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I가 길어질수록 쓰기가 줄어들고 T3R의 경우를 제외하면 성능은 퍼프와 거의 동일하면서도 쓰기는 퍼프보다 라이프에 가깝고 T3R 역시 I를 반으로 줄여서 0.4ms로 하면 퍼프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레이턴시 센시티브 워크로드인 거는 랜덤 리드인데 FIO 랜덤 리드 1 다이렉트로 16KB 블록 사이즈고 IO 뎁스를 148로 설정한 모습들입니다. IO 뎁스 1인 경우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링크드 리스트라던가 그런 경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L2와 L3는 상대적으로 덜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앞에 T1부터 T3 경우와 다르게 I 값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는데 읽어와 이 경우는 읽기 레이턴시가 퍼포먼스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가 매우 짧은 경우에도 퍼프보다는 오른쪽 아래 보면 라이트량이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우 모든 자주 읽은 데이터를 리라이트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읽었는데 레이턴시 변화가 없으면 그 경우에는 그냥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얼 라이프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볼 건데요. FTP 서버와 비디오 플레이백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FTP 서버의 경우 다운로드 스레드를 2개에서 8개로 바꾸었고 렌- 각기 스레드가 다른 파일을 하기 때문에 시퀀셜 파일인 경우에도 랜덤 패턴이 되고 I 값을 6.4ms 로 설정한 경우와 비디오 플레이백이고 비트레이트를 이어 다양하게 80메가비트 per second에서 280까지로 올렸는데 여기서 I 값은 32ms 대충 60 프레임 per sec 비디오에서 9프레임 간격에 해당하는 I 값이고 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빨간색이 여기서 말한 코디자인 어프로치고 퍼프와 라이프와 비교했을 때 성능 변화가 퍼프에 비해서 거의 없고 2% 이내인데 반해서 리라이트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어, 대- 어, 한 경우 그 라이프 280메가비트 퍼 세크 비디오의 경우를 제외하면 오토매틱 리라이트가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난트셀 캐릭터리제이션에 관한 데이터 리텐션인 MLC 앤드 플래시 메모리 캐릭터리제이션 옵티미제이션 앤 리커버리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미드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확를 측정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리드 레퍼런스 볼티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꿀지를 SSD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은 펌웨어나 플래시 컨트롤러 레벨 솔루션이기 때문에 일반 거의 프리인스톨드 돼서 변경을 하기가 어렵고 또 소수의 로 랜드 셀에 대해서만 측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큰 컨트롤러 등이 포함되어 있는 SSD에는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리드 디스터번스 미티게이션으로는 The tail has stored a revelation from millions of hours at disk and SSD deployment 논문에서 프리컨트리 리드 페이지를 특별하게 블록에 데디케이트 블록을 특정해서 담고 거기에 있는 블록들만 지속적으로 리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로 안 읽히는 페이지들을 따로 모아서 그 부분이 필요도 없는데 리라이트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경우이지만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워크로드에 대해서만 잘 작동하기 때문에 하고 트래킹 데이터도 여기 있는 페이지 저기 있는 페이지들을 다 몇 번 읽었는지를 저장을 해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래킹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 말씀드린 이 논문을 정리하면 플래시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SSD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밀도가 늘어났지만 자, 조금
조금만 리드로 인해 정보가 왜곡 바뀌어도 이게 정보 비트가 에러가 날 수 있어서 리라이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리라이트가 리드 볼륨의 1%에서 2% 수준까지도 이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셀 라이프타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면 퍼포먼스가 악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리라이트를 퍼포먼스 크리티컬 롱 리드에 가 있는 페이지만 리라이트를 하면서 이런 리라이트를 크게 줄이면서 퍼포먼스 드랍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요. 이방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벌 윈도우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보내주면 SSD 포메어가 이것을 가지고 롱 리드가 아직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레이턴시 개선을 위해 다시 써야 할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